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저희 배신의 장미 채널명에 걸맞게 배신을 일삼은 한 시댁에 대한 사연인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은 여자입니다. 남편놈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아주 보기 싫어 미치겠어요. 그 중에 가장 보기 싫은 건 바로 그 형님이란 여자입니다. 아주 지랄을 있는 대로 다 떠는데 정말 성격 같아서는 머리채 잡아서 몽땅 다 뽑아버려서 골룸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를 감쪽같이 속인 시댁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놈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모르게 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일을 치렀는데 결국엔 다 들통날 거였는데 아마 그런 거였겠죠. 지가 뭐 어쩌겠어. 이런 심정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형님이란 사람 이야기했으니 제가 첫째 며느리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아시겠죠. 저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이유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회복을 하시긴 했는데 예전 같지도 않게 수척해지시고 힘이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리는 모습 보고 제가 먼저 형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형님한테 이야기할 때 눈치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형님 기분이 안 상할까 고민도 여럿 했었고요.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려면 여윳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에 비해 형님네는 좀 작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여윳방도 전혀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저희 집이 시어머니가 편히 계실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따질 것 없이 우선 연로하신 시어머니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그렇게 성격 세신 분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시집살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며느리 잡는 그런 시어머니도 아니었었거든요. 조용조용했고 물론 당신 하신 말씀 안 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억지를 쓰면서 무조건 숙여라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식구만 살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한 분 더 늘면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누가 우리 시어머니 상태 보면 저 양반 혼자 두면 금방 어떻게 되겠네. 얼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 상태 정말 별로였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어머니 합가 이야기를 꺼내니 형님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고 안 그래도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형님이란 사람 저 정도로 생각이 깊은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말로만 형님이지 그동안 형님 같은 말과 행동 한 적 없는 사람이었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단 한 번도 형님이란 생각 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형님은 제 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죠. 혹시나 자기한테 늙고 야윈 시어머니 모시라는 명 떨어질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죽는 소리를 하면서 결국엔 자기는 시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안 그래도 나도 동서한테 얘기 좀 하려고 하긴 했어. 어머니 상태가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 역시 연세 드시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긴 한가 봐. 아휴, 내가 첫째니까 내가 모시는 게 맞는데. 동서도 우리 사정 잘 알잖아.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면 아마 숨 막혀 하실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내어드릴 방도 없고. 동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니까 내가 첫째로서 면목이 없네. 그래도 동서, 나 눈 딱 감고 동서한테 한 번만 부탁할게. 우리가 사정 나아지면 모셔갈 테니까 그동안만 동서가 어머니 좀 모시면서 챙겨드렸으면 좋겠어. 저 노인네 혼자 두면 뭔 일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긴 한데 그렇다고 다 정리하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어머니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효율적이잖아. 우선은 동선에 모시고 나중에 우리 형편 나아지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모셔갈게. 그게 첫째들의 도리이니까. 그때까지만 동서가 좀 고생 좀 해줘. 동서, 형님 같은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존경받는 형님 모습 보여주는 내가 아니라서 항상 동서한테 미안해. 그런데 나는 동서같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못났으니까 동서라도 잘난 사람이 들어온 건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해결해주는 동서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한 형님이야. 내가 동서 얼마나 좋아하고 의지하는지 알지? 동서 부탁 좀 할게.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래도 형님이 저렇게 숙여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형님이란 사람도 지금 시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자기도 눈이 있으면 보일 테니까 양심적으로 그리 말을 했었던 거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지 문제 그런 건 저희 며느리들이 따질 이유 없으니 남편과 아주버니에게 일이 믿고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편하게 모시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제가 쓰고 있던 서재방을 정리해서 시어머니 방으로 꾸며드렸고 제발 이곳에서 건강해지시기를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사시기를 바랐었습니다. 불편한 거 많았죠. 까다로운 분 아니었고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은근히 눈치도 보이고 제 개인 생활도 없어지고 암튼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 뭐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늙고 야윈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 주겠냐라는 좋은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런데 저 얼마 전에 엄청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도 막히고 정신도 멍해지더라고요.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다 짜고 처음부터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베푼 선의 의미가 고작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였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었던 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뭘 어쩌겠냐고. 그리고 너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네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면 되는 건데 왜 욕심을 부리는 것이냐라는 그들의 반응 말이죠. 시어머니 저희 집에 모신 지 막 4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도토리 가루를 좀 보내겠다고 저희 집과 형님네 집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서 죽게 꺼려지는 시기이니만큼 그냥 택배로 보낸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여차저차 설명을 했고 친정 부모님이 적적한 마음 달래려 등산을 다니시는데 그 참에 도토리를 주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도토리 가루를 좀 보낸다고 하니 형님네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괜찮다고 자기네는 도토리 뭐 먹지 않는다고 먹지도 않는데 뭐하러 보내시냐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 형님은 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전에 묵밥을 먹으러 대전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도토리 가루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저희 집보다는 형님이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한사코 자기는 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고 주소 알려주기를 꺼려하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주소 알려주기가 못하면 친정에서 도토리 가져오면 형님네 집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을 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협박을 하듯이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냐고 말이죠. 동서, 혹시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 정말 그렇게 됐어. 동서한테 말 안 한 거 좀 그랬는데 우리도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었다고.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싸한 느낌은 여전했고 나 모르게 뭔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말을 돌릴 것 같아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니 어서 사실을 실토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형님이란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형님 입에서 줄줄 흘러나온 말은 가관 그 자체였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걸 양심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몰상식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똑똑하지 못해서 저를 제대로 속이지 못할 주제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할 것이지. 자기가 제발 저려서 주저리 그동안에 있었던 저만 속이고 지들끼리 부른 꼼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이 휙 돌아버릴 정도로 열이 받더군요. 시어머니 건강 점점 안 좋아지자 분명 자기들 생각에는 책임감 강한 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네 집 사정 뻔한 거 아니까 분명히 제가 모신다고 할 것이고 그럼 시어머니 집 홀로 남게 되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님이란 사람 말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그리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바로 그 생각은 시어머니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둘째네 집에 들어가며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짝 니들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첫째가 모셔야지. 첫째 집이 작아서 여유방이 없어서 둘째네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저희 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글퍼했다고 합니다. 제가 모신다고 하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밖에 없다고 했던 양반이었었는데 뒤에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었네요. 그래서 지금 형님네는 이사를 간 상황이고 그래서 제게 주소 알려주는 것을 꺼려 했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눈치 빠른 제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해서 이실직고 하는 것이라고 형님이 그러더군요. 동서, 나 사실 처음부터 동서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나중에 알면 배신감 들 테니까.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서방님이 절대로 동서 알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분명히 동서 성격에 오해할 것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동서한테 말 못한 거야. 나 알잖아. 동서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나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도 동서한테 말해야 할 텐데. 이 눈치 빠른 사람 알 텐데. 하고 이사 왔었어도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고. 그런데 다들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함구하라고 하니까 나도 입 닫고 있었지. 그런데 동서, 어떻게 안 거야?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야? 오해하지 마, 동서. 정말 동서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 깐 거 아니야. 어머니 우리 사정이 불쌍하니까 동서네보다 잘 못 사는 우리 형편이 안쓰러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도움을 주시라고 했었던 것 뿐이야. 아, 괜히 우리 사이까지 불편해지겠네. 동서, 정말 동서 뒤통수 치려고 일부러 왕따 시키려고 말 안 한 거 아니야. 제발 그것만 좀 알아줘. 형님의 이야기에 저는 사실 몰랐었다고 했어요. 느낌이 쌓여서 형님 떠본 거였었는데 형님이 술술 다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암튼 이렇게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고 지금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갈 생각이니 이것만 알아줘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씨알도 안 먹히는 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연유, 시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형님네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게 함구한 이유가 뭔지 실토를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제가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하니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놈 또한 형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할까봐 제게 이야기를 안 한 것이라고. 어머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를 못 모시는 아주버니 모습 보니 자기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정말 제가 오해를 할까 봐서였다고 합니다. 무슨 제가 오해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죄다 오해를 할까 봐 그랬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럼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던 거야? 다들 짰냐? 무슨 말만 하면 다 내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을 못했다는 그런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럼 형님넨 언제 이사 간 건데? 나한테 보면 이사 갈 때까지만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라고 했거든? 자기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어머니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신 건데? 어머니의 도움을 이사했으면 응당 바로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 어머니 모셔갈 생각인데 다들 나한텐 함구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니들끼리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의논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언제 형님네로 가시는 거야? 오늘 당장 짐 싸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뒤 바로 형님네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된 거였어요. 제가 형님네 집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시어머니 저희 집에 계시니까 그동안 거의 다 저희 집으로 모였었으니 그들이 이사를 했는지 길거리에 나앉았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였죠. 시어머니 언제 형님네로 가냐는 제 물음에 남편 답변 기가 찼습니다. 참 저런 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 건지. 남편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물어보면 무서워서, 제가 화가 난 상태로 물어보면 뭐라도 얼른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말이나 튀어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님은 또 그런 실수를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들을지 좀 고려를 하고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 두 분, 아주버니와 형님을 감싸고 돌았거든요. 형님은 어머니 바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지. 이사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 그런데 그날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 형님이 결혼하고 처음 서재방이 생겼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런데 만일 어머니 형님네로 모시게 되면 그 서재방을 빼야 하는데 형수님이 그러더라고. 조금만 형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되냐고.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방 바로 뺏고 싶지가 않다고. 어차피 우리 집에 계신 어머니가 불편하면 더 불편하지. 당신은 사실 불편한 것도 없잖아. 당신이 어머니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야말로 당신 눈치 보면서 살고 계신 분인데 당신이 어머니와 사는 거 불편해하지만 않는다면 1년 정도만 자기네들도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좀 자기네들 식구들끼리만 만끽을 하면서 살면 안 되냐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 아직 형님네로 안 가신 거야. 형님은 정말 바로 모시려고 했었어. 그런데 형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암튼 당신 오해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1년 뒤에 어머니 형님네로 가실 거야. 그때까지만 당신이 좀 참아주면 되는 거라고. 남편 놈도 형님이란 사람도 저 모르게 이런 일을 벌려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제가 오해를 할까봐. 장인애들 뜻은 순수하고 고귀한 것인데 성격적으로 꼬인 제가 알게 되면 난리 번거지 칠까 봐서 말을 못한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뒤통수 제대로 맞은 사람은 저였었는데 제 뒤통수를 친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속닥거리면서 일을 벌렸다 라는 그런 느낌 말이죠. 내가 항상 말할 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지 좀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아주버니가 서재 생긴 것을 너무 좋아라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도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성격대로만 밀고 가는 사람이라서 시어머니 눈치 쥐콩만큼도 안 보는 사람이라 속 편하게 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적어도 우선 나를 속이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알면 오해를 할 것 같았다. 뭐 이런 소리 씨부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너는, 남편인 너는 와이프인 내게 말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야 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엄마 내가 모시고 있잖아. 그런데 네 엄마 덕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고 나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짐이 안겨져 있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 넌 우선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미안하다란 말을 먼저 했었어야 했어. 적어도 너는 말이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해지겠는데? 어디 한번 다들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겠다.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할게. 오늘 일찍 들어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오직 시어머니만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오해를 할 것 같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눈치가 보였다고 하네요. 선의를 베풀고도 막장 며느리가 되어버리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첫째 아들이 불쌍했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아들 처지가 말이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심파극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라도 형님네로 가시면 되는 것을 왜 아직도 저희 집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눈치 보이는 며느리 옆에 왜 아직도 붙어 있는 건지. 시어머니도 그러더군요. 걔들도 그런 좋은 집에 지들 식구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겠냐고. 단란하게 예쁘게 꾸민 집안에 노인네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그런 짐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짐 안겨줘도 되고요.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 건지. 그러면서 시어머니 한 가지 더 이해를 구하며 말을 했는데 남편놈도 똑같이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데 시어머니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제게 이해를 구하면 하신 말이 제 귀에 콕 박혀서 결국 시어머니를 내쫓는 그런 막장 며느리로 만들긴 했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도 처가복이라도 있잖니. 첫째는 처가복도 없어서 뭐 받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우리 둘째는 그래도 너도 있고 든든한 사돈들도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 첫째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 네가 마음을 좀 넓게 써주렴. 너는 받을 것도 많고 기댈 것도 많잖아. 그 부분은 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우리 둘째 놈한테도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사실 너희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잖아.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그런 애들이잖아. 그런데 첫째는 다르잖니? 그래서 그랬다. 못난 아들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일 더 키우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네가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텐데 집안에 분란 만들어서 뭐 하겠니? 든든한 친정 있고 저나 남편에게 뭐든지 꺼내어 주시는 친정이 있으니 저희는 도와줄 필요 없다는 말, 저 말 맞아요. 시댁에 뭐 바란 것도 없고 도와준다 뭐 이런 개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으면 도와드렸지 뭘 주시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저를 배신한 처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형님네한테 노인네가 가는 것은 짐이고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짐이 아니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내 눈치를 본다는 건지 저런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오직 저만 배려를 안 한 것이었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전 시어머니 형님네로 결국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가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사셔야 하는 이유를 말이죠. 시어머니 내쫓은 며느리가 되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도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주버니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왜 친정 도움만 받아야 하나요? 저도 어머니 시댁 도움 받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 처가복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입에서 저한테 시댁복 있다고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욕심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럴 여유 안 되니까 그 점에 섭섭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다르죠. 어머니 지금 아주머니 댁에 아주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만일 어머니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억지로 모시고 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요. 어머니가 거의 다 해준 집인데 왜 그들끼리 그곳에서 살게 하세요? 어머니 눈치 보이는 둘째 며느리 집에 내팽개쳐두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있겠어요? 저 이해심 그렇게 넓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들 제가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쉬쉬했다면서요. 제 성격 다 아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안쓰러워했던 아주버니 댁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절대로 아주버니나 형님한테 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는 이곳에 계시는 게 짐인 거죠. 어머니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가셔서 그곳에서 형님에게 대우 받으시고 아주버니한테 아들돌이 받으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시어머니 형님 댁으로 보낸다 하니 형님 그때 제게 눈물바람 쇼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자기들끼리 살면 안 되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시어머니 더 모셔달라고 하길래
받아먹은 사람이 준 사람한테 선의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사까지 갔고 그리고 애초부터 형님도 이사 가면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왜 말이 달라지는 것이냐고 형님이란 사람에게 모진 말을 좀 했었습니다. 받아먹기만 하고 불편하고 짐 되는 것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발칙한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말이죠. 시어머니 가셨고 이후 모든 식구들은 제 눈치로 또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눈치를 봐야 하는 상대라면 처음부터 저리 속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시어머니 형님네로 가시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남편 말로는 제게 너무 미안해서 제 기분을 살피고 있는 거라 했는데 참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죠? 시어머니 형님네로 보내고 나서 마음 괜시리 찝찝하고 차라리 아예 제가 모르게끔 그리 완벽하게 속일 것이지. 그러지도 못하는 주제들이 무슨 제 앞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건지 참 한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